그 함수의 극한은 공부했었잖아요. 그것하고 수열의 극한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수열이 함수의 일종이잖아. 요거는 이제 수열 시간에도 배웠었을걸? 얘는 어떤 함수지? 라고 하면 쟤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아니 수열의 극한하면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 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함수의 극한이랑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함수의 극한 구하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애들은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걔네들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잘 안 그리게 될 텐데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게 필요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저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무엇이다 보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래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함수 fx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요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가까이 간다를 기준으로 해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지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지 이런 거 따져보죠. 또 좌우 극한값 신경 쓰고 그랬을 텐데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이 자연수이다 보니까 이거 어차피 뭐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그냥 1에 가까워지는 건 다 1일 때 함수값이야. 수열의 첫 번째 항에 함수값이 그냥 n이 1일 때 상황인 거잖아요. 10에 가까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었을걸? x가 어디로 갔었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어디로 가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n이 어디로 갔을 때만 물어보냐면 무한대로 갈 때만 물어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적지 조사해 주는 겁니다. 뭐 비교 한번 해봐봐.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목적지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x가 a로 가까이 갈 때라는 게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과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함께 조사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더불어서 어떤 것도 보게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 조사. 자, 요거 조사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다면 이건 함수의 극한 자체가 어떤 범위에서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 실수라는 것은 딱딱딱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함수들 중에서도 우리는 하필이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다루는 게 수열인 거잖아. 그러니까 n이 1로 가까워질 때 이딴 거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극한의 관점에서는. n이 3일 때 물어보고 이거는 극한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수열을 물어보는 거야. 수열의 항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한대로 갔을 때의 상황만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n이 어디로 갔었을 때 무한대로 갈 때의 뭘 물어보는 거예요? an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인 거죠.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표현 자체도 어떻게 들어가는 게 되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뭐야? fx가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an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모양은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물어보는 상황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요곳에서 이곳이 뭐가 되면 알파가 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an은 알파로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무한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알아줘야 되는 게 이건 다 함수극한에서 했던 거지만 수렴과 발산인 거죠.
수렴이라는 건 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목적지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발산하는 경우는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던 거죠? 좌극한, 우극한은 아까 따질 수 있었잖아.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을 때 목적지랑 오른쪽으로 갔을 때 목적지. 다시 말해서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발산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열의 극한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우 극한을 따질 일이 없어요. 좌우 극한을 따질 일이 없으니 그냥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상황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좌우 극한을 물어보지 않겠지. 그럼 좌우 극한을 안 물어본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아니면 무엇도 있어요. 진동하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발산하는 게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수열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제 그림 살짝 그려본다라고 했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굳이 그림 안 그려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2 넣으면 1 나오죠. 그치? 지금 내가 이제 점들을 찍어 나가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3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죠. 4 넣으면 다시 얼마예요? 1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성분으로 연결되지 않겠지만 그 추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추세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게 됐지.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얘는 바로 뭐에 해당되는 상황인 거야? 얘는 진동에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n에다가 얼마 놓고 1 놓고 2 놓고 3 놓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2 넣으면 4 나오죠. 3 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죠. 4 넣으면 16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진폭이 더 막 커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얘 역시 진동이에요. 그런데 왜 주의하라고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때요? AN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었다라고 해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2 넣어볼게요. 9분의 1이죠. 그 다음에 3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7분의 1이죠. 4 넣어볼게요. 16분의 1이죠. 이건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진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고 앉아있잖아. 그럼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의 느낌이긴 하는데 그건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인 거고, 수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진동하는데 목적지는 어디냐 이거. 목적지는 얘가 실제로 거기 못 따라가도 좋아. 얘가 지향하는 바늘 있잖아.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간 거예요? X축을 향해서 가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하면서 얘가 분모가 계속 커지게 되면 설사 얘가 뿔마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 무한대분의 1꼴 나오게 되면서 얘는 결국에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아닌 거예요? 진동이 아닌 거예요. 그 책에다가 다 그 내용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끄덕끄덕 따라오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내용을 다 써놨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써놨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은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 진동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진동이랑 실제로 수학에서 설명하는 진동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구나라는 거 인지하면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해보면서 좀 느낀 것도 있었을걸? 이거 가만 보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시켜가면서 결국에 목적지가 어딘지 살펴보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따져보는 거구나. 수렴 발산을 따져보는 개념이구나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요걸 좀 오해하면 안 돼. 수렴하는 수열이 뭔데?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지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이 수렴하는 수열은요, 겁나 많을 거 아니야. 함수가 뭐 수열이 한두 개겠어? 겁나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모양을 잡는다면 두 가지 모양밖에 없어요. 뭐랑 뭐밖에 없냐면, 상수하고 무한대분의 1꼴. 상수랑 무한대분의 1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열이 이렇게 구성된 거야. 수열이 7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분명히 뭐예요? 얘는 상수죠. 얘는 상수고 얘는요? 내가 n에다가 1, 2, 3, 4 넣어서 결국에 n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인 거라고. 그러니까 수열이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은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봐보자. 이 무한대분의 1꼴은 왜 수렴하는 수열인데라고 한다면 이 무한대분의 1꼴은 어디로 수렴하는 애야? 0으로 수렴해요. 얘는 0으로 수렴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세상에 수렴하는 수열은 상수 아니면 0으로만 수렴하냐라고 하면 그래. 근데 이제 약간의 변형들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봐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만약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되는 애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애라는 것은 이 an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 앞에 걸 어디로 수렴하고 7로 수렴하고 뒤에 걸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7로 가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이거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 이거 여기 2랑 1은 어디로 수렴하는 애야? 1과 2로 각각 수렴하는 애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4n과 7n은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이거 n이 아니라 x일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위아래를 뭐로 나눠요? x로 나눈단 말이야? 왜 나누는데? 요 모양 만드느라고 그런 거야. 이 모양을 만든다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 나는 무한대분의 1꼴이란 상수에 대해서만 잘 아니까 위아래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4 더하기 n분의 2 여기는 7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 눈이 있다면 얘 상수죠. 그럼 4로 수렴할 테고 얘 어디로 수렴해? 상수인 7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런데 n분의 2랑 n분의 1 봅시다.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잖아.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가끔 따지는 경우 있어. 야 n분의 2는 무한대분의 1꼴이야 임마? 라고 물어보면 왜? 무한대분의 1꼴에다가 2가 그냥 곱해진 거야. 그럼 결국엔 얘도 어디로 수렴하래야? 0으로 수렴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엇이구나. 얘는 4분의 7이구나 라고 얘기할 테고 여러분들이 이거 x로 되어 있을 때에도 그냥 위아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이 개수끼리 비교했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나오는 배경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만들어준 겁니다. 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뭔데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이제 개념 체크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 내가 제목 써놓은 게 뭐예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랑 똑같은 거냐면요. 요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도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구조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an과 bn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는 곳이에요. 그곳에 대해서 무엇을 하게 됐었을 때, 극한을 구했을 때는 뭐랑 똑같다고 하냐면 수렴값이었던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야? 사실은 이 두 개가 수렴하는 수열인 거잖아요.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값, 즉 극한값으로 사치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일단 1단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수렴하는 수열,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하는 함수는 사치 연산 시에도 수렴성이 보장돼요. 근데 웃긴 게 원래 교과서에서 웬만한 거 다 증명해주지 않니?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기로 수학 실력을 늘리려면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을 텐데 이거 증명 안 해줘요. 교과서에서. 그리고 아무도 증명 안 해줄 거야.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 그 순간까지. 증명하지 말고 교과서에서 어떻게 써있냐면 요거 임을 알려져 있다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써놔요. 요 밑에 있는 내용도 안 써줘. 그나마 내가 해석해 준 거야, 이거. 이거 왜 알려주는 거야? 증명도 못 해줄 거면서?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왜 교과서에서는 수투에서 함수 극한 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때에서도 증명도 못 해주고 왜 알려줬냐면, 요런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라는 거야? 수열의 극한 계산 시. 뭐? 수렴하는 꼴로. 수렴하는 꼴로 계산되어 있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사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계산 시 수렴하는 꼴로 변형 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앞서 말했어요. 수렴하는 꼴이라는 거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수열의 극한에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뭐? 상수랑 무한대분의 1꼴. 무한대분의 1꼴을 어디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뭘 만드는 과정인 거야? 상수랑 무한대분의 1꼴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분수식 꼴이 나왔었을 때. 즉, 이거 무슨 꼴인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결국엔 비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익숙해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본질적으로 뭘 만드는 거야? 위아래를 왜 n으로 나눴는데 수렴하는 꼴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걸 이제 적용하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의 제곱 더하기 2n을 2n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4 뭐 이렇게 극한 계산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거 n이 아니라 x면 답 안단 말이야. x면 어떻게 돼? 위아래 차수가 같은 거니까 답은 얼마죠? 2분의 3이란 말이야.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극한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본질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개념 한번 짚고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나 수렴하는 것끼리 처리할 수 있었는데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하나, 요거 하나. 얘만 상수고. 나 계산 못해 이거. 못해 정상인 거야.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수렴하는 꼴로 바꾸고 싶다. 근데 내가 아는 수렴하는 꼴은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그 꼴로 바꾸려고 위아래를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n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2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4 분의 3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상수라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분의 1꼴 얘도 무한대분의 1꼴 얘 상수고 얘 무한대분의 1꼴인 거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꼴은 다 어디로 수렴하게 될 테고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상수는 지 자신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2분의 3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 이러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죠. 그때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그 배경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게라는 게 바로 뭐예요? 수렴하는 꼴로 변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적용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2n 빼기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n. 요거 극한 계산하라고 해봤다고 쳐봐봐. 너 봐봐. 넣으면 이거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왔다가 빵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야 돼, 이건.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무한대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이거는. 근데 내가 아는 무엇은? 그냥 발산하는 거 가지고 빼기를 하려니까 이거 갑갑하거든. 나는 뭘 해야지? 수렴하는 꼴로 바꿔야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바꿔. 어떻게 바꿀 건데? 수렴하는 꼴이란 건 상수 아니면 무한대분의 1, 그럼 분수꼴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 분수꼴이 아니잖아. 어떻게 분수꼴로 바꿀 건데? 라고 한다면 무리식이니까 유리화를 하면 분수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화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분수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유리화가 뭐예요? 요거랑 부호가 다른 거 갖다가 다시 한번 위아래다가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위에는 n의 제곱 더하기 2n 빼기 n의 제곱 더하기 n. 우리 뭐로 나눠주는 거야?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n의 제곱 빼기 n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루트 지어야 되겠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n의 제곱 없어지죠. 여전히 이거 수렴하는 꼴 아닌데? 하지만 분수꼴이 나왔으니까 이제 위아래를 갖다가 뭐로 나눠줄 거예요? 위아래를 n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2n에서 n을 더했으니까 3n이었는데 n으로 나눴으니까 3 나오게 되겠죠? 밑에 거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다 수렴하는 꼴 나왔잖아. 얘는 1이라서,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라서, 얘는 1이라서,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라서, 얘는 3이라서. 그래서 2분의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2분의 3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칩시다.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외우는 거 마치 뭐 실기술처럼 알려주는 게 나는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거 시험에 나와봤자 2점이야. 2점짜리에 대해서 신기술 알아봤자 몇 초나 빨라질 것 같은데 그거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다 말하냐면 그 외우는 게 자주 쓰이지 않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서는 까먹느니 안 쓰는 게 나아요. 여기서 이제 유리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여기서는 3,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씌워놨으니까 최고창이 위아래가 1차죠? 최고창 1차는 게 아니라 차수가. 위에는 3, 아래는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나와서 2분의 3으로 대답해주면 되겠죠. 알겠지?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렴하는 꼴로 변형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해주기. 수렴하는 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뭐 해줬다? 유리화해줬다. 요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사실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도 했을 거야. 똑같은 거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은 거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도니까. 만약에 수열이 있는데 AN이라는 수열이 BN보다 매번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어요. 요거이고 AN과 BN이 모두 뭐하게 되면 수렴한다라고 해봅시다. 수렴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 얘의 극한값도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클까? 큰 수열의 애가 얘보다 더 클까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겠지만 대소관계가 저 입 벌어진 게 뒤집히진 않아요. 그건 동일하게 가는데 는이 없었어도 는이 여기서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극한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를 따져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매번 그 수열이라는 것은 여기 n을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쭉 갔다고 해봅시다. 이랬었을 때 저 AN이라는 애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얘가 AN이라는 수열인 겁니다. 그리고서 얘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N이라고 해봅시다. 알파라는 지점을 향해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에는 알파보다 작은 데서 요점, 이 각각의 점들을 누굴 향해서 가는 거야? 알파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이 순간 A에는 누굴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야? 알파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B에는 매번 얘보다 크지만 어떻게 생겼을 수 있어?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Bn도 알파보다 큰 쪽에서 목표 지점을 어디 향해서? 알파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로를 향해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종로보다 아래쪽에서 종로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평양에서 종로를 향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걔는 어쨌든 목적지 똑같이 어디야? 종로야. 하지만 위에서 내려왔을 뿐인 거지. 그럼 평양에서 내려오는 그 경로로 갔다가 점들로 찍은 게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경로로 갔다가 점으로 찍은 게 그 경로가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는 경로보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경로는 위쪽에 위치했었을 거야. 하지만 목적지는 어떨 수 있어?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번 큰 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구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여기 는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로 단답형 문제를 만들긴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그 참거지 문제를 따질 수는 있었을 때. 그러면은 얘랑 관련돼 가지고서는 단답형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뭔데라고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별표라고 쳐놨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나와요. 그 어쩌다 한 번이라는 게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30번 문제에서 이걸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30번 문제는 꽤 고난도 문제로 나왔었던 거 아니야. 그때 나왔었는데 애들이 좀 잘 적용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계산이 복잡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 자체로 왔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말할 내용 자체가 자주 안 쓰이다 보니까 어색해서 잘 안 써.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리 논술 같은 거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수리 논술에서는 은근히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수능 준비해서 잘 안 쓰다 보니까 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건 고난도랑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고난도는 아니지만 이름이 뭐냐면 이거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었을걸?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내용이 이겁니다. AN 하고 BN 모두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데 알파로 수렴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AN과 BN 사이에 CN이라는 수열이 있을 거예요. 요거이면 과연 저 CN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면 C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안에서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파로 짓눌러주고 얘도 알파로 짓눌러주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수열 CN은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낑겨서.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법칙의 정식 명칭이 아니고 이거 책 쓰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건 샌드위치 법칙일 테고 압착 공식이라고 써있는 책들도 가끔 있고 조임 정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나 심지어 옛날에 당한 적도 있었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한 교실에 파트 나눠가지고. 근데 애가 이제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가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하면 좀 심심하고 그런지 애들 웃기려고 이삭 토스트의 법칙이라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인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야, 애 입장에서. 근데 걔는 수학을 하도 공부 안 하다가 했던 애라서
이삭 토스트의 법칙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나 봐. 나한테 막 와서 얘기하는데 이삭 토스트 법칙에 의해서 이러지 않냐고 하는데 나 순간적으로 이삭 토스트의 법칙이라는 거 갖다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처럼 이삭과 토스트가 만드는 법칙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순간적으로 놀랐던 게 아니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공식을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멈춰서 뭐? 하고서 내용 듣다 보니까 샌드위치 법칙인 거야. 그래서 상황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그렇게 농담처럼 해놓은 거 같다가 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쓸 수 있을 텐데. 자, 이거 왜 나온 건데?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내가 CN이라는 것의 극한을 구해야 돼. 근데 이 CN이라는 게 앞서서 우리 공부했었던 것처럼 딱 어떤 수열의 식으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식으로 나와 있는데도 내가 계산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나한테 극한 계산 하래. 이랬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고정된 수식으로 표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극한 계산을 못하겠어도 그 범위를 아는 혹은 대소관계죠. 수열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사실 함수일 수 있습니다. 요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AN이라는 애를 갖다가 친절하게 너 N의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sin N 곱하기 N이야 이렇게 됐다고 쳐봐봐. 그러면 사실은 뭐 알아? 그 정도 수식으로 표현됐잖아. 근데 이거 극한 계산하라고 하면 뭐야 이건 불법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상황 자체가. 너무 복잡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야. 나 극한 계산 못하겠어. 아, 집에 갈까? 가 아니라 나 극한 계산 못하겠으니까 뭐라도 찾을 수 있는지 대소관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대소관계 찾을 수 있나? 라고 한다면 보니까 sin n이라는 얘 있잖아요. 저기는 n이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는 어디 사이에서 노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노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쟤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노는 거라고. 그럼 나는 뭘 알게 됐어? 대소관계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할 거야?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n을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넣어요?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n이 어디로 갔었을 때? 무한대로 갔었을 때 빵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빵으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극한 계산 했다가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양쪽에서 빵으로 가고 앉아 있었으니까 나한테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AN이라는 애는 어디로 수렴하는구나. 0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식이 주어졌는데 감당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생각은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대소관계 알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요거를 적용시켜서 이제 수능에서 나왔었던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한번 써볼게. 이게 2014년도 수능인가 4점짜리 시작 문제로 나왔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못 풀었다고는 안 해요. 풀었어요. 풀었는데 한참 쳐다보다 풀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샌드위치 법칙이라는 것 자체를 평소에 잘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괜히 오래 걸리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아마 2013년도 수능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문제가 탄젠트 그래프들을 쭉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x는 얼마야? 2분의 파이죠. 그 다음 얘가 x는 2분의 3파이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가볼까요?
x는 2분의 5파이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무슨 그래프를 그려준 거야?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였어요. 여기다가 y는 1을 갖다가 이렇게 긋겠대. y는 1과 저 탄젠트 x가 만나는 첫 번째 교점, 얘죠? 얘의 x좌표를 a1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x랑 y는 2. 얘가 만나는 두 번째 교점이 a2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규칙은 뭐겠어요? 이렇게 와서 얘랑 세 번째 교점이 A3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랬었을 때 당시에 너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n분의 an 뭐야?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었어. 이거 해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A 넣어서 탄젠트 1 나오는 거? 그건 찾을 수 있지. 4분의 파인가 봐. 기분 좋아요. 그 다음번에 이거는 2 나오는 거? 그때부터 잘 몰라. 그 3 나오는 거 몰라.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극적극적 하다가 그거 찾으려다 시간 다 보냈어요. 찾을 수 있니? 못 찾지. 못 찾아. 역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탄젠트의 역함수를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을까? 아크 탄젠트거든요. 그 단어 아는 거 자체가 불법이야.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제 뭐는 볼 수 있냐면 딴 건 다 몰라도 어찌됐든 이 A1, A2, A3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얘가 내가 AN을 못 찾겠다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수식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범위라도 찾을 수 있나? 그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생각해보니까 A1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놀아요? 영하고 요거 사이에서 놀죠. A2는 여기 파이랑 얘 사이에서 놀죠. A3는요? 이 파이랑 얘 사이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N은 생각해봐. 1이 0, 2가 1 파이, 그 다음에 3이 2 파이 이렇게 가니까 걔는 누구 파이보다? n-1 파이보단 크겠네. 범위라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거야. 그 다음에 n-1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또 작을 거 아니야. 매번 그렇잖아. 요점보단 크고 요거 그 다음에 점근선, 요점보단 크고 그 다음에 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럼 나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n분의 an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n분의 n-1 파이 더하기 2n분의 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에 n분의 n-1 파이보단 크겠네. 라고 하고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쟤 어디로 가게 됩니까? 파이로 가죠. 얘는요? 요 뒤에 있는 애는 뭐야?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1꼴이라서 뒤에 있는 건 빵으로 가게 될 테니까 얘도 결국엔 파이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내주면 돼? 제로로 수렴한다고 설명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니? 이렇게 끌고 오는 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극한 계산을 못하겠으면 뭐라도 찾겠다. 범위라도 찾겠다는 느낌으로. 왜 표정들이 개떡같지? 나 뭐 계산 잘못했나? 요거요? 여기 잘못 썼구나. 양쪽이 파이로 가는 게 파이죠. 네, 양쪽이 끼겼으니까. 여러분들 표정으로 말해주라면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요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로 점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앉아있니?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앉아있죠.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됐죠.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요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루션 2는 AN은 어디? 점근선에 가까워지는구나. 점근선은 여기 n-1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하려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빼기 m 빼기 1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어디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제로로 갈 거 아니에요. 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였으니까? n분의 a이었으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n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이 어디로 수렴하게 되니까? 파이로 수렴하게 되니까 0이다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아직 점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이 좀 부족할 테니까 그거까지 요구하진 않을게요. 그거까지 요구하진 않고 최소한 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식을 표현하기 힘들어. 수식 표현하는 건 포기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는 게 뭐야? 범위 찾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자, 18번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 문제 이제 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가볍게 우리 아까 했었던 내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요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발산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발산할 때는 언제인 거예요?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그러면 사실을 내가 수렴하는 꼴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분자에 여전히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발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렴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0이 아닌 극한 값는 거야.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 경우가 있고 0을 극한값으로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 경우는 뭔데? 라고 하면 이거 분자 분모를 갖다가 최고차의 개수비, 그러니까 차수가 어때야 돼요? 같은 상태에서 최고차의 개수비가 0이 아닌 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는 같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0을 극한값으로 갖는다면 이건 결국 전체적으로 어떤 꼴이 나와야 되냐면 무한대분의 1꼴이 나와야 돼. 그럼 전체적으로 무한대분의 1꼴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어때야 돼요? 더 컸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덮개를 씌워놔서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함수의 극한수 똑같이 배울걸? x로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이 있었을 거야. 그럼 저거 다시 봐봐. 이거 밑에는 몇 차야? 요 루트 씌워져 있지만 1차죠? 그럼 요 위에도 몇 차여야 돼? 같이 1차여야 돼. 왜? 0이 아닌 극한값 2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요 2를 가졌었을 때, 다시 말해서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졌을 때는 뭐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보면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뭔데? 여기에서는 3. 여기에서는 또 3. 분의 위에는 얼마예요? a죠. 이것이 얼마라는 거야? 얘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를 얼마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12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 관점이에요. 문제 하나만 더 가봅시다. 저기 19번 가볼게요. 저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9번 가보면 이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5n의 제곱 더하기 빼기군요. 빼기 3n 더하기 1분의 위에는 an 곱하기 n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의 nk제곱 더하기 3입니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해 줘야 되는 건 얘가 뭐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니까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분모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 아니라 분자도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인데 얘가 2차가 나오려면 여기가 2차고 여기 A가 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가 몇 차고 여기가 2차고 A가 빵이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있죠. K는 얼마래? 1보다 크다고 돼 있지. 즉 K 더하기 1이 2인 경우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면 K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못 만족시킬 테니까. 그래서 지금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저기 K는 얼마고 K가 2가 나오고 대신에 이 부분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A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빵 나왔으면 해결됐겠죠. 그렇죠?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비는 쟤는 여기서는 5 여기서 A 보는 거 아니지. 없는 거니까 얘 봐야 됩니다. 그럼 B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B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5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그럼 나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1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끌고 오면서 미지수 처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몇 번으로 가도 저기 41페이지에 17번으로 가도 마찬가지 이야기 아닐까? 17번 가볼게요.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그것도 동일하다니까?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의 제곱 더하기 an 빼기 루트 4n의 제곱 더하기 빼기 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얼마야? 얘가 2야. 일단 요거 풀 때에도 지금 무한대 넣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문제가 친절하게 4n의 제곱 4n의 제곱 나와 있지만 여기가 다른 미지수로 됐어도 이거 또 4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빼서 사라질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찌됐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줘야 돼? 얘로 버틸 생각 없죠? 얘 뭘 할 거야? 유리화해서 저 형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면 돼. 얘 어떻게 끌고 올 건데? 라고 하면 유리화하면 루트 4n의 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an 여기에도 여기 이제 유리화했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4n의 제곱 더하기 an 빼기 4n의 제곱 더하기 또 an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지워지잖아요. 차수는 맞춰졌나? 라고 하면 밑에가 1차죠. 위에도 같이 1차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2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제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겠습니다. 요거는요 2 더하기 여기서도 2 루트 씌워놔서 이렇게 2로 된 거예요. 위에는 a 더하기 a니까 2a 다시 말해서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2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 나오게 됐습니까? 이게 2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a 얼마라고 대답해주면 돼? 4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앞서서 했던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자, 다음. 이건 이제 가벼운 이야기인데 그 부분 수열의 극한인데요. (47) 페이지 보시면 돼요.
얘기야. 그 수열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수열을 갖다가 쭉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 나오고 n 플러스 1 나오고 n 플러스 2 나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 모두 생길 테고 요것도 생길 테고 요것도 생길 테고 뭐 열심히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뭐 굳이 구별하려고 하면 원수열이라고 합시다. 원래의 수열. 원수열이 이거였어. 근데 이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E, N이라고 한다면 쟤는 어떻게 표현되니?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짝수 번째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열하면 쟤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홀수 번째 있는 애들로 구성된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요 원래 수열 중에서 일부분을 띄워온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쟤는 어때요?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왔어요. 얘도 여기 일부분 중에서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쓰는 또 일부분을 떼온 거잖아. 이거 열심히 쓸 필요 없어. 그냥 보면서 느끼면 돼. 얘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 원수열의 부분수열인 거잖아요. 이 얘기 왜 했냐면 만약 원래의 수열 있잖아요.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의 목적지는 알파인 거죠. 이때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갈까? 아니, 어차피 원래 수열이 알파를 향해서 갔었으면 쟤 몇 번 장부터 표현하는 건데 얘도 어차피 n에다가 1을 못 넣겠구나. 두 번 장부터 넣겠으니까 하나씩 밀려서 갔겠지만 얘도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 거야? 알파를 향해서 가겠지.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야. 얘는 얘 두 번 장부터 가는 것도 첫 번째는 얘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얘 목적지가 어디냐 물어본 거잖아. 얘 알파야. 그럼 얘는?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은 아니 홀수 번째 있는 애들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똑같은 데를 향해서 가겠지.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야.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다 알파인 거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래요. 원래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 원래 수열의 모든 부분 수열 있죠. 알파로 수렴해요. 그러면 수렴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문제 풀면 그만인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주의할 건 뭐냐면 부분 수열이 수렴하면 원래 수열 있잖아요. 수렴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는 거꾸로는 된다고 말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의 역은 성립 안 해. 역은 성립 안 해요? 왜? 얘 한번 들어볼게. 발리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AN이 이거였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라고 볼게. 그러면 A2에는 뭐야? 그냥 1이잖아. 그래서 부분 수열인 짝수 번째 항들로 구성된 이 수열은 뭐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해. 하지만 원래 수열은 뭐예요? 이거 진동 발산하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우리 이제 수능 범위에서는 뭐만 잘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수능 범위에서는 요거만 잘 신경 써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앞선 시간까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근데 수열의 극한 이야기하면서 가장 포인트로 잡았던 건 뭐냐면 언제 수렴하는가 이 얘기예요. 언제 수렴한다고 했었어? 상수 혹은 무한대분의 1꼴이면 수렴한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변형되고 이런 얘기 계속 했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야. 그런데 물어보자. 등비수열은 새로운 거니? 얘도 수열이야. 등비수열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도 수렴하는 꼴은 언제 아니면 언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상수 혹은 무한대분의 1꼴일 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주어진 이 등비수열 있죠? 이 등비수열이 얼의 n제곱이었다고 봅시다. 얘가 상수나 무한대분의 1꼴일 때 수렴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린 고민해 봐야 돼. 언제 얘가 상수가 되고 언제 무한대분의 1꼴이 될 수 있냐고요. n은 내가 1, 2, 3, 4 계속 넣어도 유지될 수 있어? 유지되는 법 있냐? 있어. 얼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수렴하죠. 1로 고정되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상수가 되는 경우 R이 1일 때.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경우 있어요?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경우 있냐고 라고 하면 R이 예를 들어서 숫자 3분의 1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무한대분 1꼴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어때? 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로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쟤는 어떤가? 마이너스 무한대분 1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R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게 되면 수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보통 알고 있는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인 경우? 얘가 상수일 수도 있고 얘가 무한대분의 1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그럴 수 있지. 요거일 때 또 수렴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상수일 때는 언젠데? 얘 언제 고정되니? 위랑 똑같아. R이 뭐가 되던가 R이 1이 되던가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약간 그 치사 반스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A가 제로면 해결되죠. R이 뭐가 되든. 제로면 0일 거네 사실은. 말이 등비수열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무한대분의 1꼴일 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도 얘기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요 특수한 경우 요거 빼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언제를 생각해 보는 거야? 공비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왜 판단이란 표현을 쓴 거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5의 n제곱 빼기 3의 5의 n제곱 좀 그렇다. 3의 n 플러스 1제곱에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거 아까랑 똑같아. 똑같은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거 무한대, 얘 무한대니까 계산 못하잖아. 무한대로 가는 건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1로 만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이야. 저게 3n이 아니라 읽으면 어쩔 건데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뭐로 나누는데 위아래 갖다가 n의 제곱으로 나누잖아. 이거 나눌 때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뭐예요? 무한대분의 1꼴 만드는 거잖아. 여기서 무한대분의 1꼴 만들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공비가 3인 건 마음에 안 드니까 위아래 갖다 뭐로 나눌 생각을? 3의 n제곱으로 나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돼? 제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분의 위에는 3 더하기 3 빼기군요. 3 빼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3분의 2, 여기 3분의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고? 3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보면 이런 식인 겁니다. 내가 얘에 대해서 조사할 때 쟤는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게 될 테고요. R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1로 수렴하게 되면 1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아니면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한없이 커지던가 아니면 뿔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폭이 더 커지던가 하는 거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게요. 그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R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 이거 진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얘 분명히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줄 거야? 계산 시 뭐 할 생각을? 역수를 잡아줄 생각을 하면 그때는 무한대분의 1꼴로 바뀌어서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위아래 갖다 뭐로 나눠서 3의 n제곱으로 나눴던 게 저 행동이었던 거예요. 얘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문제에서 가끔 보다 보면 여기 n 자체가 n으로 안 주어지고 2n이나 2n-1 이렇게 짝수 홀수로 고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수렴하겠지. 그게 아니었다면 진동 발산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a에 2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그리고 a에 2n-1제곱 더하기 이거 3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이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3하고 또 비교를 해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a가 뭐보다 크면 3보다 크면이라고 해봅시다. a가 3보다 크다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다 무한대 가긴 하겠지만 내가 문제 상태에서 위아래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누면 요꼴로 만들 수 있겠어. a의 그 2n제곱으로 나누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도 이거 맞춰줄게. 이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2n 플러스 1제곱 여기 2n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위아래를 갖다가 a의 2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누구 남아요? a분의 1 남죠. 여기는요? a분의 3의 2n제곱 곱하기 얼마? 3. 빼기 1이죠? 그러면 곱하기 3분의 1. 위에는요? 1 더하기 a분의 3의 2n제곱이에요. 왜 나는 a를 갖다가 무엇으로? 3보다 큰 거로 나눴냐면 이 모양 때문에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수렴하는 모양 만들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될 테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a가 3보다 컸다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얘는 a 나오게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a가 뭐가 나오게 되면 3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때는 식 자체가 이거 3 넣으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제 2 곱하기 3의 2n-1제곱. 자, 위에는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네. 2 곱하기 3의 2n제곱.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약분되면서 가게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뭐 나옵니까? 뭐예요, 여기? 3분의 1 나오게 되겠죠. 다 약분되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A가 뭐가 나오게 되면? A가 마이너스 3이랑 누구 사이에 있게 되면?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 나눠줄 거야? 아까는 A가 3보다 컸었으니까 A의 2n제곱 나눴던 거야. 이제 누가 더 커, 크기가? 3이 더 크잖아. 그러면 이번엔 누구 나눈 거야? 위아래를 갖다가 3의 2n제곱 나눈 거예요. 무슨 모양 만들려고? 요거 역수꼴 만들려고. 그래서 이때에는요 3의 2n제곱 꼴로 나누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와? 밑에 거는 a분의 1 곱하기
3분의 A의 2n제곱. 뒤에는 더하기 얼마예요? 3분의 1 분의. 위에는 3분의 A의 2n제곱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잘못 썼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3이 A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제 리치, 즉 공비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됐으니까 여기가 0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이번에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이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 3 나오게 되겠죠. 왜? 2번에서 네. 분모가 요거 3으로 가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A가 얼마인 경우까지 생각해 줘야 돼. 마이너스 3 나오게 되면, 자, 이젠,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면 이거 홀수인 거잖아. 그럼 이거 분모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빵 나오게 되잖아. 그럼 고민할 거 없이 이건 발산인 거지. 그쵸? 네, 분자 쪽은 뭐로 고정될 테고. 플러스 3의 2n제곱으로 고정되겠지만. 얘 빼고 나면 나머지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설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큰 게 나오는 거죠. 작지 않은 게 나오는 거잖아. 작지 않은 거. 큰 게 A였다면 A가 나오고, 큰 게 3이었다면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구성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니?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볼 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